토트넘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왼쪽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에 따르면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입은 부상이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완치에는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려서 4월 말 혹은 5월에야 낫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즌 아웃입니다. 세세뇽도 아직 완치가 안 됐는데 벤 데이비스까지 빠지게 된다면 왼쪽 윙백으로 나오게 될 선수는 페리시치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또 환장의 조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떠나서 데이비스는 현재 토트넘에서 최고참 선수들 중에 하나이고 손흥민과 가장 절친한 선수라서 정신적인 부분의 타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벤 데이비스는 1993년 4월 14일, 케인과 같은 나이네요. 웨일즈에서 펌프 기술자인 아버지와 가정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이비스에겐 누나도 있었는데 이 4명의 가족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누나는 데이비스의 축구 인생을 최초로 지지해준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님들 역시 데이비스를 축구 바보라고 부르면서 아껴줬죠. 데이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웨일즈에서 흔히 하는 운동 말고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은 바로 축구와 럭비인데요. 데이비스는 축구와 크리켓을 하다가 여름에는 럭비도 즐겼습니다. 축구가 가장 1순위였지만 럭비도 2순위로 좋아하는 운동이었죠. 대부분의 웨일즈 사람들은 축구보다는 럭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비스의 선택은 꽤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벤 데이비스는 고작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완지의 유소년 팀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로 이사를 오면서 1년 만에 스완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데이비스의 아버지가 덴마크에서 수십억 달러를 버는 펌프 공장에 새롭게 취직을 했기 때문이죠. 그의 가족들은 덴마크에서도 아름답다고 알려진 비보르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도 데이비스의 바로 옆집에는 유소년 축구팀의 코치인 토르벤 프림셰가 살고 있었고요. 게다가 프림셰는 동네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축구를 계속하라는 운명의 계시 같은 일인데요. 데이비스 부모님의 생각은 아들과 살짝 달랐습니다. 웨일즈에서 덴마크까지 온 이상 자신의 아들이 축구가 아니라 학업적으로 성공하길 바란 겁니다. 실제 데이비스는 축구 외에도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그의 부모님은 데이비스가 박사나 공학자가 되길 원했다네요. 데이비스가 부모님의 바람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옆집의 프림세 코치가 또다시 운명처럼 등장했습니다. 직접 데이비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축구를 시켜야 한다고 설득했죠. 데이비스 왼발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의 재능이 환하게 빛나고 있진 않지만 프로를 향한 넘치는 열망이 있습니다 라면서 데이비스가 비보르 FF 유소년 팀의 입단 시험까지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걸 허락했고 데이비스는 10살 때 친구들과 함께 비보르 FF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후 프림체 코치는 데이비스에게 멘토와도 같은 존재가 됐고 같이 입단한 동네 친구들과도 매우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추운 동네여서 겨울이 오면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축구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스완지에서 배웠던 경험 덕분에 빠른 속도로 기술이 늘었고 놀랍도록 성장한 데이비스는 자신의 팀에 금메달을 안겨줍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모님도 아들이 축구로 성공하는 모습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는 엄청난 결심까지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덴마크보다 영국에서 축구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은 교육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데이비스는 웨일즈로 돌아가서 검정고시를 통과한 이후에 스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이 되던 2012년에 스완지 1군 팀에 데뷔했고 그와 동시에 주전까지 됐습니다. 데이비스의 갑작스런 성장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그의 누나인 한나에게 다가와 깜짝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데이비스는 스완지에서 2013년 1월 19일에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때 어시스트를 했던 선수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성용입니다. 10년 전부터 한국 선수와 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거죠. 기성용과 함께 스완지에서 리그컵 우승까지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포체티노의 눈에 들어서 2014년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손흥민보다 1년 선배인 건데요.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적했을 당시에는 데닐 로즈가 토트넘의 주전 레프트백이어서 선발 기회가 많이 없었죠. 하지만 로즈가 부상을 당하고 이후에 기량이 하락하면서 데이비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년차부터는 로즈를 밀어내고 완전히 주전으로 출장했는데 활약 역시 나쁘지 않아서 선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고요. 다음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나와서 멀티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본업인 레프트백 자리에서 폼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부상에서 돌아온 로즈에게 다시 선발을 뺏길 정도였죠. 하지만 특유의 성실성과 더불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포체티노의 신임을 받았고 결국 2019년에 5년 재계약을 하면서 토트넘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길론이 합류한 이후에는 또다시 로테이션 취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부상까지 당하면서 매우 힘든 상황까지 갔는데요. 콘테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3백 전술의 왼쪽 센터백으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합니다. 거의 전력 외로 분류되어서 방출될 위기까지 갔던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어쩌면 최초의 전성기를 맞았죠. 이번 시즌에도 당연하다는 듯 대부분의 경기 선발 출전했고 오랜만에 왼쪽 측면으로 나왔을 때도 페리치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손흥민과의 친분을 증명하듯이 필드 위에서도 좋은 호흡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데이비스는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하면서도 부모님의 희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5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학과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대학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죠. 데이비스의 어머니가 직접 BBC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데이비스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하고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라면서 데이비스가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9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요. 손흥민도 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매우 기쁘게 축하해줬습니다. 데이비스가 손흥민의 생일에 그때 사진을 올리면서 모두에게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의 우정을 과시했죠. 실제로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손흥민과 데이비스의 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베일이 토트넘에 임대를 왔을 때 웨일즈 마피아라는 조합으로 베일, 조르든, 데이비스, 손흥민까지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부진하다면서 영국 언론들이 비판을 하자 손흥민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98골을 넣었다.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면서 손흥민을 옹호해주기도 했죠. 그런 데이비스가 시즌 아웃이라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페리시치와 동반 출전할 텐데 그냥 에메르송 왼쪽이 낫지 않나요? 네. 데이비스가 빨리 나와서 페리시치 볼일 없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